미약 뷰티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속 동작으로 운동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게 좀 됐고, 그리고 새로운 동작들로 몸을 좀 푸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기하자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미학의 전체 역사를 한번 훑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름다움은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통적으로 그냥 오랫동안 어쩌면 오늘날에도 그 미규정은 많은 곳에서 지켜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적 비례를 잘 갖추고 있는 대상의 조화로움을 찾는 것들이 뭐 성형이라든가 아니면 미용 분야에서 아름다움이 뭐냐라고 규정할 때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건 지켜지는 어떻게 보면 미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론 그것도 아름다움의 한 속성 그리고 미를 규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부분이지만 역시 아름다움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뭇 좀 다른 사람들은 별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왠지 나한테는 좀 끌리는데 왠지 나한테는 괜찮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대상은 바로 나에게는 아름다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막 말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름도 왠지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바로 우리 아름다움이 자신의 마음 안에 딱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으로도 얼마든지 규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뭔가 이야기 하실 줄 알았어요. 밖에서 저희 하는 거 구경하고 있어서요. 그렇구나. 네. 같이 들어와서 좀 춤추시면 좋을 텐데요. 네. 춤이요? 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간단히 좀 춤을 출 수 있는 몸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저도 퍼포먼스 시작하고 나서 이 몸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전혀 춤을 출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대에서 이렇게 동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움직여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익숙한 세계는 아닌데 한번 움직이고 나니까 분명히 좀 세계를 대하는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바뀌는 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확 꼽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어떤 장르, 장치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 동작 한 동작 저도 해보면서 이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렇게 좀 관찰하고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춤추는 바탕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해보면서 막 우리가 멋있게 뭐 K-팝 스타들처럼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은 아니지만 나만의 리듬, 나만의 박자 그리고 나만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지난주에 좀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막 이렇게 손바닥 비벼가지고 열내서 움직이는 거 했잖아요. 어떻게 좀 그게 느껴지셨던가요? 손바닥 비빈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 전기가 막 통하잖아요. 네. 전기 같은 게 막 찌릿찌릿 통하더라고요. 음. 네. 근데 교수님께서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해서 네. 공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공 모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직사각형 모양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막 별처럼 이렇게 방사성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형태들은 아니고 다 사람의 어떤 몸에 따라서 왜냐면 우리 다 각자 다르게 생겼잖아요. 본인의 몸 상태 그리고 몸의 형태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어떤 기하학적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형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어떤 뭐랄까요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가라고 하는 데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담이 없어지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앉아서, 이건 앉아서 해도 충분해요. 손바닥 비벼서 열을 내는 것, 열을 좀 내봅시다. 이거 열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리고 손바닥 비비는 이 동작을 통해 가지고 손에서 막 열이 나면 손에서만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이렇게 열이 막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럼 힘들어서 느껴져요. 아, 그런가요? 그럼 그 열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몸이 점점 달아오르는구나, 뜨거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면서 네, 어느 정도 좀 비볐다 싶으면 약간 손을 좀 두어 보겠습니다. 아, 그럼 막 찌릿찌릿해요. 그렇죠? 전기가 좀 오는 것 같고. 그러면 이 기운을 눈을 감고 느끼셔도 좋고 눈을 감으면 훨씬 더 잘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데 좀 익숙하신 분이다라고 하면 눈을 뜨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 몸을 아니면 손바닥을 그 움직이는 방향에 맞게 조금씩 움직여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춤을 출 수 있는 출발점이 생기게 됩니다. 움직여지시나요? 자연스럽게 움직여지시죠? 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음악을 좀 틀고 했었는데 오늘은 음악 없이 하니까 이것도 또 새롭네요. 훨씬 더 자신의 이 움직임에 집중을 또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류 선생님 아까 처음보다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네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억지로 몸을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이 흐름에 본인의 몸을 그냥 걸쳐 놓는다. 내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흐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나는 그 흐름에 몸을 그냥 걸쳐 놓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그 움직임을 따라서 몸 동작을 취해 보세요. 이거 틀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왠지 나 자신한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집중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자기 자신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잠깐 쉬어볼까요? 어떠세요? 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처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공 모양으로 이 기운의 형태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공 주고받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던져주면 이거 받고, 던져주면 받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게 꼭 원형의 형태는 아니고 저도 반복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춤을 추면은 꼭 원형의 형태는 아니고 어떨 때는 삼각형으로 잡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각형으로 잡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수직과 수평이라고 하는 쪽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이나 형태는 언제나 어느 때든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양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내 몸 움직임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놓아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볼록볼록 막 튀어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훨씬 더 액티브하게 춤을 출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직전에 교수님이 끊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이제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좋습니다. 자, 그럼 일어나서 이제 같은 방법. 이제 아무래도 앉아서 하게 되면 팔을 많이 쓰게 되는 형태일 수밖에 없는데, 일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다리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허리, 그다음에 엉덩이, 어깨까지도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동작이 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느낌을 최대한 집중해서 내가 다시 그 느낌으로 몰입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는 좀 더 몸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몸을 크게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손을 막 비비시고, 지금 우리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손을 비비는데, 이게 몸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손을 비비지 않아도 바로 몰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즉석에서도 막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네, 좋습니다. 손을 막 비볐다가 어느 정도 열이 좀 올라온다, 그리고 발바닥이 좀 뜨끈뜨끈해진다, 그러면 와 했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집중.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래도 혼자 하는 퍼포먼스였는데, 우리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 일종의 챌린지, 제가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파트너가 있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춤을 췄을 때 어떤 형태가 그려지게 될까, 이게 저 하나의 제가 또 궁금해하고, 이번에 한번 꼭 시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든 말든 자연스럽게 자기 몸이 움직이는 대로 한번 그냥 움직여 보세요. 저는 오늘 왠지 유 선생님 옆에 뭔가 갖다 놓고 싶네요. 기 같은 게 진짜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뭔가 있는 것 같다. 끄는 것 같아요. 뭔가 끌려가기도 하고 끌려오기도 하고. 진짜 뭔가 움직이네요. 그런데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여기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아주 키 포인트입니다. 서두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리듬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나를 움직이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춤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서두르지 않고 몸이 움직이는 바에 따라서. 여러분,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거의 니체
이전과 이후 철학으로 철학의 역사가 또 뭐 나뉘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현대 철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특히 서구 철학, 서구 미학에서 대부분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리,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으로 삼아서 학문을 하고 철학 안에서의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인간 규정을 주로 했었던 거죠. 그런데 니체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신을 갖고 그리고 그렇게 추론을 하고 계산을 하는 이성 사용을 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보다 근본적으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서구 철학의 역사에서는 너무나 많이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진리, 몸이 느끼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신 중심의, 이성 중심의 진리,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몸 중심의, 이 대지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몸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인간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규정해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철학자 니체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니체 철학을 설명하는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니체가 얘기한 그때의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신은 1번은 역시 기독교적인 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것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진리, 여기에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 패턴, 그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니체는 이제 정신이 이야기하는, 이성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이성이 자라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이 몸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이제 몸의 철학, 대지의 철학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이성보다 더 큰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 지혜롭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니체 입장에서는 이성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이성보다도 훨씬 더 잠재적인 능력과 탁월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춤을 추려고 자기가 알아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춤을 출 수 있게 되면서 니체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아, 몸은 이성보다 훨씬 더 큰 몸이구나. 아, 큰 이성이구나.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취하고 있는 어떤 포즈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동작들, 이건 하나의 음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음악이 없는 게 훨씬 더 좋네요. 왜냐? 각자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몸의 연주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음악 소리를, 아주 아우성치는 음악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춤추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추고 계시죠? 제가 추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좋아. 그래요? 저는 막 땀이 막 쭉 나네요. 아, 그래요? 선생님,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 손을 막 비벼가지고. 나 이거 처음 해보는 거긴 해요. 궁금해, 어떨지. 좋습니다. 제가 될까요? 아, 글쎄, 모르겠어요. 우린 챌린지야. 모험. 좋습니다. 오, 너무 느껴져요. 집에 가족분이나 아니면 친구가 옆에 계시면 같이 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아까랑 똑같이. 네. 이게 이제 동작 치료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운으로 하기가 바로 어렵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보셔도 돼요.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상대의 몸 동작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의 모습을 따라하고 선생님은 저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시작하는지 몰라. 어떤 건지 알겠죠? 재밌겠네요. 네. 지금 우리도 하고 있어요. 저는 선생님을 따라하고 있거든요. 전 선생님 따라하고 그쵸? 우린 서로 따라하는데 뭔가 다르구나. 포즈가 계속 달라지고 있죠? 네. 음. 이런 건 몸치랑 상관이 없겠어요. 아, 그럼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춤을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추는 춤들이 나쁘지 않아요. 거기 굉장히 멋있는 춤들이죠. 그런데 춤은 그것 말고도 얼마든지 더 다양하게 그다음에 누구든 출 수 있을 텐데 저 고난도에 저 동작 너무 어렵다. 우리로서 못 따라한다. 그런데 이렇게 춤을 추게 되면 춤을 못 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야, 이게 동작이지 이걸 춤이라고 할 수 있냐? 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박자가 있고 억지로 세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박자가 있고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리듬 같은 것들이 흐름 같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충분히 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정말 자신만의 춤을 아주 자유롭게 빗속에서도 웃으면서 출 수 있는 그런 때가 이렇게 딱 옵니다. 그러면 굉장한 어떤 해방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옛날에는 그런 춤 공식 같은 게 없고 진짜 막 이렇게 막춤. 시키는 대로 막 다들 그렇게 추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죠? 우와, 여기 대단하다. 그치? 오, 뭔가 젤리처럼. 네. 오, 선생님 아주 기운이 대단하시네요. 네. 갑자기 더 찔. 아, 좋습니다. 몸에서 막 열이 나요. 열이 나죠. 네. 이 열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지금 땀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온몸에서 기운이 한번 확 돌면서 아주 좀 상쾌한 기분이 드네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좀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 통해가지고 춤을 한바탕 좀 치고 나니까 좀 살 것 같아요. 몸이 풀릴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좀 맑아진 느낌. 그렇죠. 저도 좀 그래요. 좋습니다. 앉아서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우리 30분이나 춤을 춘 거야. 정말요? 네. 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막 춤을 추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저만 춘 건 아니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히 추셨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단지 그냥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몸은 춤을 추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 이 동작 하고 싶어, 나 이런 포즈 취하고 싶어 라고 몸이 막 아우성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춤을 못 추는 사람이야. 이거 이상해 보일 거야. 너무 엉거주춤하게 보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자체만 딱 내려놓아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리듬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그럼 사람은 왜 내면에서 춤을 추고 몸을 움직여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싶어 할까요? 아, 선생님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이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너무 궁금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름다움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움은 형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그렇게 규정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주관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 주관 안에서의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해봤을 때,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봤을 때 이 춤을 추게 되는 원리하고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플로티노스라고 하는 또 철학자가 또 있었어요. 플라티노스. 네, 플라톤하고 이름이 좀 아, 비슷하죠? 네. 그 사람은 모든 존재 안에 일자라고 하는 어떤 빛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사람도 고대인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야 수적 비례라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야 아름다움은 수적 비례에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름다움은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질적인 거야. 아름다움은 내적인 것이고 질적인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빛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자신 안에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고 조금 더 우리가 그걸 쉽게 이해하자면 모든 존재는 누구나 자신 안에 빛이 있고 그런데 그 빛은 너무나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워서 우리가 막 많으면 어떤가요? 물잔에 물을 계속 쏟으면 어떻게 되나요? 흘러 넘치죠. 그게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의 빛은 가만히 있질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친다. 라고 해서 아주 특유의 유출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어떤 원리를 이야기할 때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좀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빛, 아름다움, 그리고 요즘 현대의 어떤 개념으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를 하자면 생명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력, 빛,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짜여진 대로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능력이 어느 정도 다들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하라는 대로 명령에 따를 수도 있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만 살다 보면 내 안에 오로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빛, 나의 아름다움, 나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좀 억압받고 그리고 계속 좀 압박을 받는 자유롭게 좀 풀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굳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건강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좀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춤을 뭐예요? 아까 우리가 췄잖아요. 이게 그냥 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막 열을 냈잖아. 이 열을 내는 건 이제 빛의 한 효과이기도 하니까 막 열을 내는 게 이제 우리 안에 빛을 이렇게 좀 다시 소생시키고 에너지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그렇게 불타오른 에너지를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빛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기초로 해서 춤을 추게 되면 그동안에 억압받았던 거, 그다음에 명령에 시달리느라고 좀 지쳤던 것 이런 것들이 좀 풀려나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춤을 추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일종의 해방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뭐 유행가나 아니면 뭐 클래식이든 뭐든 무슨 음악 틀어놓고 혼자서 붙잡고 혼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음악에 맞춰서 그런 아무 음악이나 상관없어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은 자기 리듬하고 좀 잘 맞는 음악을 좀 고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집안에 있는 사물들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자신만의 음악을 좀 만들어 봐도 좋아요. 이렇게 두드려 본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긁어 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비벼 본다거나. 그러니까 마찰이나 두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악기이기도 하니까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악기로도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자신의 리듬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서 상태에 맞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내 리듬을 맞게 춤을 한번 춰보겠다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 얼마든지 녹음도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소품들 두드려서 뭐 리듬도 좀 만들어 보고 아니면 여기에 내 목소리를 좀 이렇게 가미해 볼까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 안에서 좀 이렇게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 실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서 쳐도 되고 누워서 쳐도 되고 앉아서 아, 쳐도 그럼요. 상관없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춤을 추기 시작한 게 침대에서 추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누워가지고 막 발버둥을 친 거죠. 그러다가 점점 일어나게 되고 방 안을 돌게 되고 막 방 밖을 나가가지고 좀 더 넓은 공간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간을 자신의 춤의 어떤 흐름으로 이제 변형을 좀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세이든지 간에 좋습니다. 정답이랄 게 없어요. 내가 추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정답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해, 내가 뭐 춤을 춰야만 해, 이런 생각조차도 그냥 탁 내려놓고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자신을 이렇게 한 번씩 맡겨 놓으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내가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좀 새로운 어떤 생명력을 분명히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아주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음 주까지 제가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숙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럼 그게 바로 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손바닥 비벼가지고 열을 좀 내세요. 열을 내면 이거 무조건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의 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흥미있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음악을 이제 가지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음악과 함께 춤을 춰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